30년 경력의 도예가 조재호. 유약 사용법부터 남다른 그의 다화는 파격적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런 과감한 시도 뒤에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보고 이렇게 도요지도 돌아볼 때 너무 좀 일색이었어요. 청자일색, 백자일색, 분정색일색, 그리고 기법도 같았고 뭐 새로운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정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하면은 우리의 도자기의 새로운 기법을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죠. 찻사발인 다환의 고정관념을 깨는 화려한 빛깔과 무늬. 전통 기법을 따르지 않은 조재호식 다환은 일탈이었고 화제였습니다. 최고의 다환을 향한 열정과 고집으로 본인만의 도자 예술을 완성해가고 있는 다환계의 이단아, 도예가 조재호를 만납니다. 남평의 작업실은 조재호식 도자예술의 역사가 담긴 곳인데요. 도예가 조재호를 알린 다환 역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어떤 데이터 속에 유약을 똑같은 재료를 두 번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유약을 이렇게 나중에 가마에서 꺼내다 보니까 실패는 했지만 좀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작품에 대한 그 유약에는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은 나름대로 변형된 작업도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씩 제가 변형해 나갔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 뜻밖의 기법과 효과. 하지만 말 그대로 우연히 얻게 된 결과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이었고 실패 역시 그만큼 반복됐습니다. 한 번 정도의 분칠보다는 또 한 번 입혀보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입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수분 처리가 이렇게 다르다 보면 이렇게 까봐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도 이 효과를 여기서 앞으로 궁금해요. 기존의 다환과는 많이 다른 조재호식 다환.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는 다인들과 도예가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유명하신 도예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다환이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전시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들었죠. 그러나 저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건 아니다. 다환을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충분히 그 선생님 말을 이해를 하고 다른 분들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다인들이 더 심했어요. 저를 보질 않았어요. 새로운 다환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감내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요. 마음을 비워야만 버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중에서 하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욕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막 질러서 그냥 이렇게 실험한 거였어요. 내가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을 요령껏 해가지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요령껏 내가 하면 비껴나갔을 건데 그냥 이렇게 저지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 효과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전자 기질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예가였던 아버지의 예술혼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큰아들을 시작으로 형제들 모두 예술가로 성장했는데요. 남도 서예의 대가였던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먹을 가실 때 그냥 물을 쓰지 않고 절에서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 그 기도물로 먹을 갈고 쓰신 걸 보면 그 먹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버님이 하시는 모습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배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조금 예술로서는 좀 특별한 가족이 아니었나 싶고 지금도 작업에 어느 정도 막힐 때는 또 친정에 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힘도 솟고 또 자극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은 고된 작업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빠 생각하면 한 가마를 꾸면은 그저 깨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한번 깬 뒤로 제가 가마를 정부미 차도를 한번 이러고 보니까 지금 그놈 하나 내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문양이 너무 그리워도 저렇게 못 그릴 것인데 옆놈을 깼다고는 네가 명은 질다 이놈.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도 안 줘요. 몇번 진다게도 그놈 내안 팔랍니다. 키형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정말 다른 어떤 예술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업량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생각도 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아주 그 왕성한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게 형이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자극도 되기도 하고 같은 식구지만 항상 존경스러운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은 밤 가마 작업을 시작하는 조재호 작가. 그의 다화는 이 과정이 많게는 7번까지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알지만 기대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때마다 느낀 점인데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대한 다음에 가마에서 열 때는 가장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면 그 다음에 가마 문을 열 때는 그 마음을 비우는 자리에는 제 마음이 조금 찬 어떤 그 작품이 나옵니다. 이틀 뒤 가마의 문을 여는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또 기대감입니다. 기대를 하면 그만큼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유약은 제가 여기서 가마에 꽂을 때까지는 많은 상상을 하거든요. 불에서 어떻게 나올까, 푸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가마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부르 예술은 제 마음같이 그렇게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러면 가마를 꺼내놓으면 제가 밤새 꿈을 꾸었던 그런 색감에 이렇게 대비가 안 돼요. 그래 꺼내놓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작품보다는 못하니까 실망하다 보면은 나 도자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다가 또 며칠 동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죠. 1200도 온도로 몇 번씩 구우면서 균열되고 터지는 유약의 반응을 살피는데요. 먼저 발라진 유약과 새로 발라진 유약이 만나면서 아주 특별한 느낌들이 생겨납니다. 붙어버렸네. 이게 또 말렸네. 다 됐던데 참. 할 때마다
작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이 가마문을 어쩔 때는 닫아놓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가게는 이제 실망감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래도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그 어떤 내 그 각오라 그럴까. 그래서 다시 또 흙을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500개가 넘는 작품들이지만 제대로 나오는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참. 여기 하나 진짜 잘 나온 거 하나 생겼네. 이 맛이, 이게, 마무리까지 이거는 잘 나오고. 저는 이런 작품을 볼 때, 제가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용, 뭡니까, 토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병마용을 다 거느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어떤 장군 하나를 다 이렇게 얻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든든하고 아주 산맥이 다 이렇게 깊은 산 속의 산맥이 아주 이렇게 중국 황산 같은 산에서 나오는 그런 맥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아주 깊은 계곡에서 나오는 어떤 작품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미련. 하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서라도 빨리 떨쳐내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바로 작품을 깨뜨리는 것으로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좀 서운하지만은 이게 깨는 것은 그냥 어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다른 작품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또 제 마음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깨면 그때는 마음은 서운한데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혼자 괴로워요. 이놈의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립하고 또 내가 다시 석영을 하고 이제 저 혼자에 대한 마음의 정리.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가요. 대학 도예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재호 순서인 것 작가. 같아. 준비된 순서. 네, 우리 수업 때 그를 얘기하는 향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존경에는 책상을 작업을 통해 보여주는 근데 신뢰가 다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랬어 이제. 열정에 감복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는 교수님이 설선수범인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기로 항상.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래요.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무조건 몸이 움직이고 흙 앞에가 앉아 있으라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두렵지가 않대요. 실패를 해야 그 다음이 또 발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실험이세요, 교수님은. 제가 이제 중국 가면서 조제호 다안을 하나 갖고 갔단 말이에요. 갖고 가서 도록을 주고 작품을 보여줬는데 이런 게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작가를 한번 보자 이래 된 거죠. 좋은 작품 만들어서 이번에 오늘 만남은 스승과 함께 중국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6년 중국의 전통과 법고 창신 재창조전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신 겁니다. 주소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은 조제호 다는 정말 알 수 없다. 어떻게 저런 기법, 저런 색상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중국에서 함께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할 정도로 특히나 유약과 소성 처리 방법 흑유인 듯 천목인 듯 아닌 것 같은 그런 점을 높이치더라고요.
도자기 종주국인 중국 진출은 기회이자 모험이 될 텐데요. 본격적인 중국 활동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무척 외롭습니다. 이제는 저도 뭐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까 다들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나 요구사항 많고 또 수입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저도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다시 하루가 지나면 해야지, 이런 문제 다시 작업장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작업이 약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를 잇겠다고 나선 딸과 함께할 때가 많아 더 힘이 나는 작업입니다. 바닥 부분을 조금 더 공같이. 현란한 손기술보다는 흙을 대하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빠가 맨날 새벽 1~2시까지 만들고 계셔요. 이걸 육약을 바르시든 도자기를 만드시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시네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옆에서 막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좀 개성이 엄청 있으시다 하는 거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못 느끼고. 근데 이걸 시작하고 아빠가 다완을 많이 만드시니까 저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노력을 하셨었구나, 그 생각도 들고. 만약 100개를 만들면은 저는 101개를 만들어라, 그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100개를 만들 때 나는 100개 만들었다. 그러나 마지막 1개를 더 만들면은 거기에서 승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굽을 깎고 그런 방법을 저는 찾습니다. 언제나 한계 더를 고집했던 작업. 타고난 부지런은 쉼없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도자기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흙 자체에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무채색, 책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흙을 정제를 해서 반죽을 하고, 반죽에서 이제 성형을 하면 이런 하나의 그 자기만의 세계가 하나 나옵니다. 작품 세계가 나옵니다. 제 손에는 어떻게 보면 마술 같죠?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점에서 어때 성취감이랄까. 이렇게 어느 순간순간에 작품이 나올 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그러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대 앞에 앉은 조재호 작가. 그의 다완이 인정받기까지는 30년 경력이 무색한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완에 이단합니다. 근데 이단하라는 뜻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당신은 새로운 시도다. 그 말의 뜻을 격려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격려해 줄 사람이 생겼고, 처음에는 정말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 저를 이해하게 됐어요. 격려와 응원이 많아지면서 작품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그래서 더 설레는 작업이 도예인지 모릅니다. 제가 운이 좋게 가마를 이렇게 구울 때마다 꼭 몇 점씩을 저한테 희망을 줘요. 많이는 안 주는데 이상하게 가마를 끓이고 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 2점 딱 그렇게 저를 기쁘게 해주듯이 이번에
분명히 저도 좀 궁금해요. 과연 나를 어떤 작품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기쁘게 해줄까? 근데 기쁘다는 것은 그 다음 작업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하는 계기를 저한테 마련해 주거든요. 매번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함께하는 작업. 그렇게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수많은 실패로 얻어낸 의도된 우연은 저마다 다른 빛깔과 느낌으로 자태를 뽐냅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은데 보면 볼수록 그 눈에 이렇게 걸리는 작품, 그러니까 자주 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저는 제 작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디서 보는 작품보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확 이게 훅 잡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낯설고 새롭다는 이유로 다완계의 이단아로 불렸던 도예가. 30년 외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실패였고 가장 힘이 됐던 것도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완성된 독보적인 아름다움. 도예가 조재호의 다완입니다.